안녕하세요. 모짜렐라의 엘라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앉아봤는데 첫 번째 영상을 그래도 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구독자도 3명이나 있어요. 어떤 분들이 구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분이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거기에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 보고 힘내서 또 두 번째를 찍어야겠다. 그래도 봐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재밌게 봐주셨다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낮에 촬영을 하고 있어서 뒤에가 굉장히 밝지요. 요즘 커피를 한 잔 내려가지고 와서 커피를 좀 마시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내용은 여러 가지 준비해 왔는데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까요? 원래는 발렌타인데이 전에 찍어서 올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뜨개질 하느라 너무 바빠서 발렌타인데이 때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좀 늦었지만 요거 보여드리려고. 보이시나요? 얘는 이 하트 무늬가 있는 코바늘 모티브를 연결해서 만든 가디건이에요. 얘는 뭐 따로 도안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한 장 봤는데 그 사진에 여자분이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그런 가디건을 입고 있어서 그거를 저 나름대로 재구성해본 제가 부르는 이름은 일명 하트 가디건인데 이거는 코바늘로 떴던 작품이고 그리고 그 유튜브에 보면 이 코바늘 하트 뜨시는 동영상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하트 모양도 제각각 되게 다른데 제가 봤던 사진과 아주 비슷한 그 하트 모양을 뜬 동영상이 있어서 참고를 했어요. 그거는 제이다 인스티치즈라는 분이 올린 Heart at the Center Granny Scare 이라고 해서 이 하트 부분을 먼저 뜨고 그 다음에 그 겉에를 일반 그 그래니 스퀘어 네모난 그걸로 뜨는 방식을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놓으셔서 그걸 참고해서 일단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 꽤 마음에 들게 나와서 이걸 뭐라고 하죠? 모티브를 여러 개를 떠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원래 제가 처음 봤던 그 사진에는 목둘레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이 모티브만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사용한 실이 이거는 그냥 100% 아크릴 그냥 싼 실이에요. 그래서 약간 뻣뻣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목 부분까지 다 모티브로 해버리면 너무 뻣뻣한 느낌이 날 것 같아서 목둘레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려고 제가 나름대로 이 여기 부분만 디자인을 좀 바꿔서 새로 재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살짝 입어볼게요. 얘는 약간 크롭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걸 제가 겨울 오기 전에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이뻐서 이걸 입고 나갔었는데 그 나간 날 한 3분 정도 모르는 랜덤으로 길 가다가 가게에서 만난 분도 계셨고 분들이 예쁘다고 되게 칭찬을 해주셔서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셔서 내가 직접 만들었다고 했더니 굉장히 놀라면서 너무 예쁘다고 참 재능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3명한테 연달아 이렇게 어디 갈 때마다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입으면 이렇게 긴팔로 된 가디건이고 지금 목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 이렇게 되어 있고 뒷부분이랑 앞부분은 다 이렇게 모티브가 들어있는 이런 디자인입니다. 제 인스타그램에 이거 입고 찍은 사진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사진을 보고 싶으시면 거기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 가디건, 코바늘로 만든
하트 가디건을 원래는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이런 걸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입고 찍으려고 했는데 시간상 지금 발렌타인데이가 지났는데 이거를 찍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발렌타인데이가 2월 14일이잖아요. 근데 2월 15일이 패밀리데이였어요. 바로 다음날이. 그래서 이어서 롱 위켄드로 해가지고 주말이 좀 길게 쉬었는데 어차피 지금 다들 집에 계시고 주말 주중이 별로 구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며칠인지 약간 감각이 둔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대반을 레글런으로 해서 만들었던 가디건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 핑크 색깔 실을 사용했어요. 얘도 그냥 아크릴 실, 제가 실 정보는 따로 밑에 기재를 해둘게요. 근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뽕뽕 나 있고 요 무늬도 지금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나 있죠. 이거는 제가 뿌띠니트에 가시면 이렇게 구멍이 난 스웨터가 있어요. 포춘 스웨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임신을 하셨을 때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배가 이렇게 나와 계신데 그리고 걔는 약간 여기까지 7부? 얘도 7부긴 한데 7부로 해가지고 약간 펑펑지만 그런 스웨터인데 이런 무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예뻐서 그거를 또 도안을 안 사고 그 도안을 살 거긴 한데 아직 안 샀는데 그 분도 이제 약간 올리브 그린 색깔로 해가지고 그 스웨터를 뜨셨는데 굉장히 이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똑같이 뜨려고 올리브 그린 색깔 실을 사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미래에 도안을 사서 뜰 예정이고 그거를 보고 약간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무늬를 넣어봤어요. 그거랑은 다른데 그래도 거의 비슷한 무늬가 이렇게 구멍이 살짝 뚫려 있는 그런 약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리고 이 레글런 늘림 하는 부분에 이렇게 또 보이실지 모르겠다. 보이네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어요. 이거는 제가 1번 영상 에피소드 1에서 그 추천드린다고 했던 유튜브 verypink.com 사이트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이름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베리핑크 여기 있다. verypink knit라고 치면 유튜브에 나오고 verypink.com 해가지고 인터넷 블로그처럼 사이트도 운영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올린 것 중에 무료로 이걸 만드는 PDF 파일이 그분 사이트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무료 도안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고 그 무료 도안에는 이 무늬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구멍이 난 레글란 가디건을 만드는 거였는데 거기에 제가 이거만 추가를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실이 지금 보시면 약간 진한 핑크색이랑 약간 하얀색이 섞여 있잖아요. 이 실로 이제 다 뜨려고 했는데 이 실이 충분히 있지가 않아서 밑에 부분은 같은 실인데 색깔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요 밑에만 다른 색으로 떴고요. 요 소매 끝이랑 소매 끝부분이랑 목둘레는 앞에만 이렇게 하얀색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 여기 뒷목 부분은 그냥 핑크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부족해서 실을 그렇게 조금 다른 색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팔은 한 이 정도 오고요.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원피스 같은 거 위에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무늬가 되게 여성스러우면서 귀엽다고 할까? 그래서 이렇게 무늬를 집어넣고 이 뒤에 부분도 무늬가 뒷부분도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분홍색이어서 쟤랑 얘랑 같이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발렌타인데이가 지나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네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가디건, 하트 가디건은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그 위에 저거 입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진짜 그날 이쁘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세 분이나 계셔가지고, 그리고 또 마지막 한 분은 판매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아,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그냥 만들어서 내가 입는다. 근데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내가 만든 것들 올리는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분 저를 팔로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알려달라고 해서 그분한테 아이디를 알려드렸죠. 그래서 두 가지 분홍색 실로 만든 것들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거 에피소드 1에서 말씀드렸던 Anchors 스웨터, 지금 남편 거를 뜨고 있는데 이걸 뜨다가 지금 실이 되게 애매한 양이 남았어요. 지금 몸통은 다 뜬 상태고, 몸통은 이렇게 다 완성을 했고, 지금 이제 소매 부분 뜨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무한 반복 겉뜨기라서 약간 이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충 입혀봤는데 약간 따갑다고 해가지고 벌써 이거를 지금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완성을 하긴 할 건데, 완성을 해서 남편을 입힐지 아니면 제가 입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약간 넉넉하니까 약간 오버핏으로 입으면 될 것 같은데 벌써 따갑다고 해서. 근데 저거는 이제 100% 알파카 실이, 베이비 알파카 실이라서 저는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되게 티셔츠 위에 입혀봤는데도 따갑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실이 2볼인가 남았는데 이제 소매 양쪽을 다 떠야 되는데 그 2볼로 될지 안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떠보고 만약에 부족하면 그 부족한 실을 구매를 하면서 뭐 다른 실이나 다른 거 필요한 거 혹시 있으면은 사면 될 것 같고, 저걸 뜨다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옆길로 살짝 샜어요. 근데 그 옆길로 새서 지금 뜨고 있던 걸 벌써 다 떴어요. 제가 그 니트픽스에서 도서 세일할 때 산 책 중에 이 책이 있는데, 이거는 마자 스웨디쉬 미튼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벙어리 장갑 패턴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장갑 때문에 이 책을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걸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장갑이. 그래서 아, 이 책을 이거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샀던 게 이 장갑이에요. 제가 도안은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요거를 보고 너무 예뻐서 반해가지고 이걸 샀는데, 이게 이름이 슬리핑 뷰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숲속의 공주? 라는 이름으로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옆길로 새서 뜨기 시작했죠. 그래서 떴는데 이 엄지 부분을 thumb gussit이라고 해가지고 뜨는 기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 전에 장갑을 떴던 에피소드 1에서 보여드린 거는 thumb gussit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원통으로 뜨다가 이 부분을 이제 코를 빼놓고요.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뜨는 건데, 뭐 이거랑 그렇게 다르진 않은데, 얘는 이제 보시면 엄지가 이 장갑의 이쪽 부분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 슬리핑 뷰티 뜬 거는 얘 뒷면은 약간 이렇게 엄지가 전혀 안 보이죠, 여기서? 얘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데, 지금 이거 뜬 거는 보시면 엄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옆으로. 그래서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제 돌아가면서 원통으로 뜨는 거는 같아요. 근데 thumb gussit이라는 그 기법을 처음 해봐가지고, 그래서 일단 하기 전에 도안을 쭉 읽었는데 어떤 부분은 약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이제 뜨면서 도안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을 먼저 떴는데, 오른쪽 뜨는데 한 3일 정도 걸렸어요.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몇 번 틀리고, 그래서 또 막 풀고 다시 하고 풀고 다시 하고를 반복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거를 하나 완성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반대쪽을 떠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양말도 그렇고 장갑도 그렇고 이렇게 쌍으로 떠야 되는 건데 하나를 뜨고 나면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거를 또 바로 이어서 뜨기가 힘든데 그냥 약간 푸시를 해가지고 지금 안 뜨면은 이게 또 한 짝으로 그냥 남을 것 같아서 아 마지막 한 짝도 빨리 그냥 이어서 떠야겠다 해가지고 두 번째 이쪽 왼쪽 것도 떴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이 엄지손가락에 있는 무늬가 얘는 똑바로 했는데 얘는 반대로 해가지고 얘의 이 바닥 무늬와 엄지의 이 무늬가 약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용서되는 정도니까 저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엄지랑 이렇게 방향이 다르고 그리고 무늬도 이 패턴이 자세히 보시면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을 보고 얘는 이쪽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앵두같이 생긴 이런 귀여운 그리고 원작은 바탕 색깔이 약간 민트색 같은 거였는데 저는 그냥 이 색을 골랐어요 제가. 그래서 얘는 니트픽스에서 시켰던 실 Wool of the Andes라고 스포트 웨이트고 100% 페루비안 하일랜드 울이에요. 그래서 약간 까칠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그 섬유유연제 울 그걸로 어제 세탁을 해가지고 말렸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걸 하고 나니까 좀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어차피 손에 끼는 거는 이제 피부 이런 몸에 닿는 거보다는 살짝 까끌해도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했을 때 그냥 괜찮은? 근데 처음에 빨기 전에는 좀 약간 저도 뜰 때도 느꼈는데 뜰 때도 약간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뜬 직후에도 이렇게 꼈을 때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한번 빨고 나니까 좀 부드러워졌어요. 자꾸 쓰다 보면 더 빨고 하다 보면은 더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뜬 거를 끼고 나가서 산책을 했었는데 오늘은 눈이 와서 밖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추워서 되게 따뜻했어요. 원래는 이 장갑 말고 되게 그 방수가 되는 따뜻한 다른 장갑을 끼는데 오늘은 얘를 끼고 나가보고 싶어서 바로 끼고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옆길로 새서 완성을 했고 쟤는 아직 소매를 더 떠야 됩니다. 그래서 슬리핑 뷰티 미튼스 다 뜬 거는 그거 하나고 여기에 그 실 라벨지라고 하는 얘네들을 모아놔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못 떴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여기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와서 봐서 아 맞다 그때 이거 했었지 저거 했었지 이렇게 약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벨지를 모아놓고 그리고 오늘은 그 뜨개 부자재 도구 중에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거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틴 케이스에 잘 보시면은 고양이에요. 고양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양인데 이름이 Fizzy Stitches라고 해서 그 엣지에 가시면 etsy.com etsy.com에 가시면 뭐 여러 가지를 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스토어 중에 Fizzy Stitches라고 여기 인스타그램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산 건데 보시면 열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얀 가이드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지를 샀어요. 근데 여기 반지를 샀더니 이 스티치 마커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들어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이 반지만 주문을 했는데 얘는 약간 이렇게 보면 고리 보이시죠? 튀어나와 있는 이 고리에 실을 걸어서 손가락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저는 이제 보통 검지손가락에 끼는데 이렇게 끼워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이 손가락에 감아서 하면 이렇게 쓸려서 약간 아플 때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껴서 하면 안 아프고 그리고 이제 실이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여기 고리에 딱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뜨개질을 할 때 굉장히 편한 그런 도구 중에 이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얘는 100% 이제 실버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액세서리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액세서리를 그 은이나 금 아니면은 이렇게 착용했을 때 알러지가 나거나 피부가 되게 까맣게 변하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은으로 된 제품이나 금으로 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는데 원래 제가 한국에서 사용하던 코바늘이랑 다 있었어요. 필통 안에 이제 넣어가지고 다니는 게 있었는데 여기 올 때 그거를 분실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샀는데 얘가 보니까 그 클로버 것도 이렇게 핸들이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도 되게 얇은 레이스 뜨는 것부터 되게 두꺼운 것까지 다양하게 다 들어있고 제일 얇은 게 몇 mm더라? 0.5mm인 것 같네요. 0.5mm가 0.5mm부터 제일 두꺼운 게 8mm 8mm까지 해서 되게 다양한 한 10개 좀 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코바늘이 세트로 다 들어있고 그리고 이런 쪽가위 들어있었고 그거 말고도 이제 대바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꽈배기 할 때 쓰는 요런 것도 여기 세트에 들어있었고 그 다음 돗바늘 들어있고요. 돗바늘도 한 2개 정도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좀 두꺼운 거랑 좀 얇은 거. 그리고 이 스티치 세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지 스티치 카운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2개가 들어있었어요. 빨간 거 하나,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래서 저것도 사용했었고 이렇게 스티치 마커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스티치 마커도 여러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불?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해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알리익스프레스라고 aliexpress.com인데 다 중국에서 만든 그런 것들을 파는 사이트인데 거기서 이런 거를 구매를 해봤어요. 얘는 라벨이라고 하죠. 보시면 진짜 가죽은 아니고 그냥 합성 가죽 뭐 그런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옷이나 자기가 만든 거 끝에다가 이렇게 반을 접어서 하면 한쪽은 이렇게 하트가 보이고 한쪽은 이렇게 Made with Love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가디건을 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장식으로 이렇게 달 수 있는 라벨 같은 거를 주문을 했는데 얘도 굉장히 저렴했던 걸로 기억해요. 몇 달러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해서 주문해서 왔었고 이거 말고 또 얘는 아직 어디에 달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석 단추거든요. 보석 단추 한 5개짜리 들어있는 거를 또 거기 사이트에서 저거 살 때 같이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도 나중에 혹시 가디건이나 이런 거에 여성스러운 거 뜰 때 달아주려고 미리 부자재 구매를 해놨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동대문 시장 이런 데 가면 부자재 엄청 다양하게 많이 파는데 그런 데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한국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고 그래서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당분간은 못 갈 것 같고 조금 나아지면 가려고 해요. 지금 여기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그 정부에서 정해준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에 가서 3일을 묵으면서 코비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3일 내에 그 결과가 나와서 그게 만약에 네거티브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집에 돌려보내서 14일을 쿼런틴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포지티브로 나왔다 내가 코비드 확진자다 그러면 이제 그 지정된 3일 머물렀던 호텔에 한 20일 가까이를 더 머물러야 되는데 3일을 머무는 비용이 캐나다 달러로 한 2,0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대략 200만 원 정도? 근데 그거를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3일만 머무르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건데 만약에 걸렸다 그럼 뭐 한 20일 가까이를 머물러야 되는데 뭐 그러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비용만 해도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용이고 거기에 비행기 표에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서도 14일을 격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와서도 그렇게 3일 호텔에 있고 그 이후에 또 집에서 자가격리 14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4일 합치면 벌써 28일이면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했고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지켜봐서 한 4월이나 5월쯤 한번 한국에 갔다 올 생각인데, 가게 되면 당연히 동대문 시장을 가서 아마 지갑을 털리지 않을까. 그리고 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다양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여러 가지 구경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만 가는 건 아니지만 가족들도 만나고, 플러스 이제 한국에 갔으니까 여기서 쉽게 구하지 못하는 부자재 같은 게 이제 마이클스라고 해서 굉장히 큰 가게가 있어요. 제 기억에는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 걸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에 가면 이제 실이랑 여러 가지 공예품들, 그러니까 미술용품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드닝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파는 그런 가게인데, 거기에 그 뜨개질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 실도 볼 수 있고 바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자재들을 파는데, 거기 있는 부자재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가격은 되게 비싸요. 실도 마찬가지고, 실도 거의 다 아크릴 실을 팔거든요. 뭐 울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한 20% 정도 들어가 있는 되게 저렴하고 그런 막 쓸 수 있는 그런 실들을 파는데, 그게 또 그닥 저렴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마이클스에 자주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여드렸던 하트 스웨터도 아크릴 실로 떴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를 잘 안 가게 되면서, 왜냐면 이제 니트픽스에서 최근에 구매를 많이 했는데, 거기 실들 중에서는 이제 100% 울이나 100% 알파카 실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 돈을 주고 사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퀄리티가 좋은 실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 물론 내가 오프라인으로 가서 보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65불 이상 주문을 하면 무료 배송을 해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그러니까 코비드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것 같고 안전하게 집 앞까지 갖다 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나은 것 같아서 요즘엔 니트픽스 자주 들어가서 보고요. 혹시 뭐 할인하는 거 있거나 그러면 또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워낙 실을 사놓은 게 되게 많아서 따로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울 앤 더 갱이라고 한국에서도 꽤 인기가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뭐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울 앤 더 갱에서 실을 할인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들로 묶어가지고 사면 뭐 20% 30% 할인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또 실을 꽤 많이 구매를 해놔서 지금 그것도 아직 못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먼저 다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 실을 사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다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어떻게 다들 코비드 때문에 집에서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뜨개질을 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이 뜨개질이라는 취미 생활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 집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집에서 있을 때 내가 이 뜨개질이라는 취미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뜨개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열심히 그런 감사한 마음 가지면서 같이 뜨개질을 하시고, 혹시 안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힐링이 된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해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어떤 작품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또 누구에게 선물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이쁜 무늬가 제가 뜨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너무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긴 스트링인데 이게 이런 모양을 이룰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이건 입체적인 거잖아요. 평면적인 게 아니라 입체적인 건데, 근데 뜰 때는 되게 평면적으로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뜨는데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면 이게 3D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뜨개질은 참 좋은 취미 생활이고 힐링이 된다. 그러니까 적극 권장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은 에피소드 2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에피소드 3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개인 위생 손 잘 씻으시고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코비드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고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다들 몸 건강하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